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111페이지. 자, 취득세는요. 자, 납세 의무자가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작년 시험에서 출제됐어요. 이제는 세법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질과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뜻은 뭐다? 뭐랑 관계없어? 형식과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 무슨 뜻이에요? 형식은 등기했니 안 했니? 허가 받았니 안 받았니?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했니 안 했니? 이런 거 관계없이 취득했으면 세금 내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란 뜻입니다. 우리 세법은 등록세, 우리가 배우는 배우 중에 등록세 빼고는 다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도 여러분이 취득을 하셨는데 본인하고 뭐가 안 돼서도 등기를 아직 안 했어도 이날 뭐 하면 취득하면 그날 취득한 거로 봐서 세금을 걷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뭘 하시면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거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자, 여기서 양수인은 뭐라 그래요? 매수라고 하죠. 매수. 취득한 사람. 그죠?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요?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여기 누가 있어요? 소유자도 취득세를 낸다고 돼 있네요. 여러분, 소유자가 취득세를 왜 내죠? 소유자는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그 사람은 뭐는 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내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네요. 어떤 경우냐? 여기 대표적인 게 간주취득입니다. 우리 아까 간주취득했죠? 걔는 뭐예요? 특징이 뭐라겠어?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 여러분이 농지 가지고 있다가 지목을 대로 바꿨어요? 소유권 변동 없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그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거지 취득한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취득세는요 원칙은 누가 내는데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게 맞는데 누구도 있다. 소유자도 내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소유자가 왜 취득세를 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등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너 본다. 취득으로 봐서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취득세를 내셔야 된다. 그럼 이 말의 뉘앙스는 등기를 안 했어도란 얘기는 등기를 하면 실제 취득 안 했어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 거지. 근데 본인 앞으로 뭘 하면 등기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명의신탁 같은 거는 명의신탁은 본인 게 아니죠. 명의만 자기가 신탁을 받아서 등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해? 그 명의신탁 받는 자가 지 앞으로 뭐를 해? 등기를 하니까 걔는 뭐야? 실제 취득을 안 했지만 뭐야? 등기하니까 너도 당연히 뭘 내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뜻이야? 둘 다 낸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걔는 당연한 거니까 등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뭐 한다? 취득으로 보겠다. 이게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 좀 이따 배우는데 취득 시기가 개인끼리 매매로 취득하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에 뭐? 잔금 날짜를 취득으로 봐요. 그리고 아직 등기는 안 했죠. 근데 등기는 아직 안 됐잖아. 근데 법적으로는 등기를 아직 안 했어 뭐 하면 계약서에 잔금 날짜 되면 그날 무형으로 봐? 취득항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날부터 취득항으로 60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야? 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뭘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뭐 하면 사실상 취득한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나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어요. 주요 구조부.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이거 모르시나요? 아직 안 배웠나요? 우리 이거 주요 외워야 되는 거죠.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그죠? 6개는 뭐. 근데 뭐 외울 뭐 있어요? 그냥 그리면 되지. 건축 있으면 바닥 있어야 되고. 그죠? 기둥 세워야 되고. 그죠? 바닥, 기둥부, 대들보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틀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올라면 벽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왔다 가려면 뭐 해야 돼? 계단 있어야지.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려벽. 옛날에 이렇게 우리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려벽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었는데, 그죠? 외울 것도 없죠. 이거의 취득자라는 얘기는 건물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럼 누굴 얘기해요? 건물주, 그 건물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이런 걸 했죠. 이게 갑소유 건물인데, 을이 세입자인데,
건물주는 갑이죠. 이는 세입자예요. 근데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을이 자기 돈 사비를 들여가, 제정신이 아니지만 사비를 들여서 여기다 만약에 얘가 뭘 설치했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예를 들면. 그럼 이거를 실제로 취득한 건 누굽니까? 세입자 을이죠. 그죠? 근데 법적인 이거에 대한, 아까 말했죠. 엘리베이터를 마당에 갖다 놓으면 세금을 안 내는데 뭐 하면? 건물에 설치하면 세금 내셔야 된다 했죠? 자, 그럼 이때 얘가 실제 취득자야. 그럼 법적인 취득세 납세자는 누구다? 이란 뜻이에요. 취득은 얘가 했는데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없을 때와 설치했을 때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설치하면 더 비싸죠.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죠? 그 혜택을 본 게 누구요? 건물주죠. 건물주가 얘가 설치하는 바람에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서 혜택을 보는 누구요?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내는 거고, 또 하나는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 왜? 얘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자기가 설치했으니까 엘리베이터 뜯어가지고 잠수 탔어. 지리산 가서 반 달고 뭐고 쎄쎄쎄고 놀면서 이게 옛날에 내가 엘리베이터 산 건데 너 이걸로 와봐 하고 반 달고 놀고 있는 거야. 찾을 수가 없지. 과세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법을 정할 때는 뭘 정해요?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둘 중에 누구한테 세금 걷는 게 유리한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누가 유리해? 건물주가 유리하지. 왜? 얘가 세금 안 내버리면 여기다 뭐 하면 돼? 이 건물에다 압류해가지고 강제징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누가? 이 갑이 이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데 시험 볼 때는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이거 그냥 지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자, 교재 잠깐 볼게요. 111페이지 보면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취득자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뭘 안 했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뭘 하시면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거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얘 뭐라 그랬죠? 아까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 주체구조부 나오죠? 자, 보세요. 건축물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이게 지문이 나오잖아요. 요대로 나오거든, 지문이. 그럼 뭐만 딱 기억하시면 돼. 주체구조부 나오는 순간 마지막 줄만 딱 보시면 돼.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가설환자 이런 딴 얘기 나오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주체구조부 기억하면 그냥 주체구조부 취득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거기 어떤 분이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이 말을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그 말은 얘가 실제로 취득했고 납세의무자는 얘지만 어쨌든 얘가 취득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세금은 얘랑 같이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갑이 이 건물을 취득할 때 무엇도 같이 엘리베이터도 같이 있는 걸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체구조부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 이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요. 얘는. 그 외에는 나올 게 없어. 그죠? 효용가치 이루고 있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는 아까 뭐예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실질적 취득자가 없다 했죠? 이거 누가 낸다?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죠. 자, 과점주주는 좀 이따 할 겁니다. 보실 거고. 그 다음에 5번 수입하는 자 나왔죠? 수입하는 자. 이거는 그냥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국으로부터 뭔가를 수입을 해와 차량 등을 뭐 하려고? 자, 잘 보세요. 외국인 소유라고 돼 있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외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얘네들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뭐 할 목적으로 대여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목적으로 여러분이 수입을 해와. 근데 어떻게 한대? 임차하여 수입한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거 국어로 생각하면 돼. 외국인 자동차를 여러분이 수입을 해오는데 사오는 게 아니라 뭐? 빌려온다는 얘기야. 뭐 하려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이 얘기죠. 결론은 중요한 건 등장인물이 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하고 누구하고 수입하는 자 둘밖에 없지. 그럼 들여올 때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수입하는 자가 내야지. 내가 수입을 해오니까 내 앞으로 등기는 해 안 해? 못하지. 임차하여 수입을 하겠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나중에 특례에서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수입하니까 누가 낸다? 수입하는 자가 낸다. 그죠? 그 얘기고. 상속받으면 당연히 누가 내요? 당연히 상속인이 각자 내야죠.
그죠? 내 상속인데 공동상속을 받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근데 공동상속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갑을병이 공동상속을 받았다. 그죠? 그럼 얘가 4대 3대 3으로 받았다. 그러면 각자 자기 거 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가면, 이 상속인이 자기 받은 지분대로 내면 되는 취득세를, 근데 이 공동상속은 얘네끼리 뭐가 있냐면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라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지금은 많이 없어요. 연대보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대보증. 연대보증을 쓰고 우리 군대 쓰면 연대책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잘못하면 니네 같은, 뭐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같은 동기끼리 얘가 잘못, 니네 다 모여 연대책임 해가지고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얘가 세금을 내는데 각자 내면 돼. 근데 만약에 과세권자가 갑한테 만약에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갑한테 뭐라 그래? 네가 1,000만 원 다 내. 그러면 갑이 1,000만 원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왜? 3명 다 받기는 4대 3대 3으로 받았지만 뭐는 있어? 이 취득세 전액에 대해서 뭐가 있어? 똑같은 법적인 책임은 똑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한테 다 내라면 다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2명 내고 1명이 안 냈어, 취득세를. 그죠? 그러면 이 얘가 안 낸 걸 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연대예요. 연대는 뜻이 뭐예요? 그 상속인 간에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뭐 한다?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뭐라고 한다? 연대 그럽니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동 상속 받을 때고, 각자 받으면 그땐 자기 것만 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상속 받으면 취득세는 누가 낸다? 상속인이 낸다. 그죠? 그 얘기잖아. 아까 한 거잖아. 그죠? 자, 넘어가서 7번에 조합원 나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만약에 집을 이렇게 있는데 갑이 있는데 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하게 우리 공법에서 이걸 하면 반드시 무엇을 설립해야 돼? 조합 설립을 해요. 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럼 얘가 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런 뭐가 돼요?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죠. 그러면 자, 이게 재건축 동의라면 갑은요, 그 본인 주택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줘? 조합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조합이 시행사가 돼가지고 건설해서 성립해가지고 설립해서 뭐예요? 시정해가지고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죠. 재건축을 했어. 아파트 지었죠. 자, 아파트 그렇게 질 거 아니에요, 쭉. 그죠? 근데 이 아파트 다 완공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 완공되면 어디로 갑니까? 소유권이 조합한테 가야죠. 조합이 지금 시행한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조합으로 넘어가면 이 조합은 원시 취득으로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 전체 아파트 중에 누구 것도 있다는 거야. 조합원, 원조합원 것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중에 이만큼은 누구고요? 조합원 거야. 그럼 이건 조합원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약 이것도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얘가 조합이 세금을 내고 다시 여러분이 뭐요? 얘한테 뭐 해야 돼? 승계 취득으로 등기를 넘겨받아야죠. 그럼 여러분 또 뭐 내셔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조합이 이거 취득할 때 낸 세금 있죠?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조합원인 내가 조합비를 낸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야? 내가 내 돈 주고 아파트 재건축했는데 취득세를 몇 번 내는 거야? 2번 내는 거잖아. 왜? 조합이 취득해 세금 내고 다시 얘한테 넘겨받아 세금을 또 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얘가 취득하는 중에서 이건 누구 거니까? 원래 조합원 거니까. 이건 얘가 아니라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한 번만 내고 등기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야? 조합원 거 아니니까 그건 누가 취득한 거로 봐? 조합이 취득한 거로 봐서 얘가 등기 치고 뭐 하는 거야?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저게. 그죠? 일반 분양하는 거. 이런 식이에요. 내용은 이런데 다 필요 없는 거지. 결국은 얘도 뭐라고 나와? 보세요. 7번에 거기 뭐 주택조합과 정비법 빈조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조합이 해당 누구 용으로 조합원용 대놓고 얘기한다 했잖아. 대놓고 누구 거래요? 조합원 거래잖아. 세금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지. 이건 외울 것도 없죠. 이거 당연히 조합원용 그랬으니까 조합원 그러면 되니. 조합원 거 아닌 건 누가 내? 조합이 내겠지. 그죠? 이것도 공식 같은 거잖아요. 조합원용 그러면 누구? 조합원. 끝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대여는 나오는데 그럼 시설 대여업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중장비 대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중장비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대여할 때
시설 대여업자인 여러분이 중장비를 사가지고 대여를 하겠지. 그죠? 그럼 당연히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대여업자인 내가 취득했으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대여할 때 명의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중장비. 그죠? 그 명의를 여러분 대여업자인 제가 제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대여할 수도 있고, 아니 누구 앞으로? 대여 받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대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누구 앞으로 명의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실제로 취득한 사람 누구예요? 대여업자가 대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누가 낸다? 대여업자다. 그래서 거기 8번에 보시면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뭐 한다? 실질적 취득자는 누구니까? 대여업자니까 세금은 누가 낸다?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주체구주보 나오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저거 나오면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받았으니까 누가 내요? 당연히 상속인이 내겠죠. 주택조합 어쩌고 나서 여기처럼 조합원용 하는 순간 누구 거?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 그러면 돼요. 지목 변경은 소유권의 변동 없다 했죠? 취득한 사람 없어? 근데 누가 내야 돼? 소유자. 대여하게 되면 명의와 관계없이 대여업자가 내야 되고 임차에 수입하면 당연히 수입하는 차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용이 자 이런 거죠. 자